사람의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너무 대담한 말처럼 들리나요? 단순히 믿는 것만으로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큰 부를 쌓을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이 그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실제 잠재력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살고 있다고 말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은 나폴레온 힐이 말한,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역사로 증명한 평범함에서 벗어나 부를 향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5단계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몇 번이나 꿈을 마음속에서 스스로 죽였나요? 바로 그 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진부하게 들릴 수 있지만 당신의 가장 큰 자산이자 최악의 적은 바로 당신의 마음입니다. 매일 당신이 마음속에 품는 생각들이 내일의 당신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문제, 빚, 두려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껴본 적 있나요? 그리고 모르는 사이에 그런 씨앗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보이지 않는 감옥을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성공이 은행 계좌에 도달하기 훨씬 전에 마음속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미국 심리학회 APA의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재정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31% 더 높다고 합니다. 마음은 자석과 같아서 당신이 내부에 키우는 것이 외부 현실로 나타납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당신은 안 될 거야, 나한텐 너무 어려워, 나는 할 수 없어 같은 생각을 더 자주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누가 도와줄 수 있을까? 다음 단계는 뭐지? 같은 생각을 더 자주 하나요? 사소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부정적인 생각은 행동을 막는 벽을 쌓고 긍정적인 생각은 문을 열어줍니다. 나폴레온 힐 자신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그는 가난한 기자였고 아무런 명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앤드류 카네기를 인터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아무도 그를 듣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에서 수백만의 삶을 바꾼 작품이 탄생했습니다. 만약 그가 두려움에 굴복해 포기했다면 아마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실제 이야기는 전환점이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즉 마음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 나는 원래 부정적이라 바꿀 수 없어라고 생각한다면 과학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마음은 유연하며 재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인지향상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사고 재구조화를 실천하는 사람들은 몇 주 만에 자기 비판을 줄이고 자기 신뢰를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낙관론자로 태어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을 훈련하면 됩니다. 어떻게 훈련하느냐고요? 우선 매일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농사를 돌보는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즉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로 바꾸세요. 간단해 보이지만 이 질문은 마법과도 같은 힘이 있어 부족함에서 해결책으로 초점을 전환합니다. 두려움을 키우는 대신 호기심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도구를 사용하세요. 매일 구체적으로 당신이 이루고 싶은 것을 시각화하세요. 하지만 그것을 먼 영화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정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뇌는 실제 감정과 강렬한 상상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자신이 승리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뇌는 그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간단한 긍정문으로 강화해 보세요. 반복해서 말하는 간단한 문장들이 오래된 부정적인 믿음을 대신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게 조금 신비롭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는 뇌 훈련일 뿐입니다. 힐이 말한 정신 환경을 지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외부 상황, 예를 들어 경제 위기, 타인의 의견, 두려움, 나쁜 소식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위기나 세금, 정치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는 걸 얼마나 자주 듣나요? 하지만 그 와중에도 번창하는 사람이 항상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아나요? 운이 아니라 사고방식입니다. 여기서 가장 강력한 점은 정신적 훈련이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는 운동과 같다는 겁니다. 멈추면 옛 습관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힐은 마음을 정원처럼 매일 잡초를 뽑고 성장하는 것을 돌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만약 변화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면
힐이 파산, 비판, 깊은 우울증을 겪은 후에도 그의 가장 유명한 책들을 썼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는 가르친 것을 실천해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이제 솔직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당신의 마음을 가장 지배하는 생각은 무엇인가요? 그 생각이 당신이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도록 돕고 있나요? 아니면 멀어지게 하나요? 재정적, 직업적, 감정적인 삶을 바꾸고 싶다면 여기서 시작하세요. 마음을 지배하세요. 마음이 앞으로 당신이 경험할 모든 것을 만들거나 무너뜨립니다. 어렵게 느껴져도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편안한 범위 내에서만 목표를 세운다는 사실을 눈치챘나요? 차를 바꾸고 싶어도 몇 년은 기다릴게요 라고 하고, 승진을 원해도 요청할 용기가 없으며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도 성공할 확신이 서기 전까지 미룹니다. 이렇게 해서 평범한 삶이 만들어집니다. 안전해 보이는 선택만 하는 거죠. 그런데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폴레온 힐은 두렵지 않은 목표는 우리 현실을 바꾸기에는 너무 작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바다를 건너려 하면서도 육지가 보이는 만큼만 노젓는 것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세운 목표 중 가슴이 뛰었던 것은 언제인가요? 대부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능력 부족이 아니라 너무 커서 누군가에게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목표를 바라볼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목표가 변화를 만듭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그 목표는 당신을 성장시키기에 충분히 크지 않은 것입니다. 힐은 작은 목표가 위험하다고 봤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제자리 걸음에 머물게 하니까요. 배움을 요구하지 않고 창의성을 자극하지도 않으며 아침에 행동하고 싶은 의욕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새해 결심 목록에만 남아 실천되지 않는 목표들입니다.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돈을 더 벌겠다는 목표가 아니라 가족의 역사를 바꿀 만큼 큰 재산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운다면 어떨까요? 두렵나요? 당연히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당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편안했다면 변화의 힘도 없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느껴진다면 그건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표시입니다. 두려움은 멈추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주의를 기울이고도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신호일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의 한계를 넓히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비로운 것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실용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100만을 모으고 싶다고 가정해 보세요. 터무니없게 들리나요? 그렇다면 나눠보세요. 연간 얼마인가요? 월간 얼마인가요? 주간 얼마인가요? 거대한 목표를 매일 할 수 있는 작은 행동 단위로 나누면 불가능해 보이던 것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목표는 여전히 크지만 그걸 이루기 위한 단계들은 더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매일 의지와 상관없이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대부분 꿈과 목표를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꿈은 막연하며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 머무릅니다. 목표는 동기가 없을 때에도 반드시 이루기로 자신과 약속한 것입니다. 진정한 약속은 단지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한이 필요하고 계획이 필요하며 매일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환상에 불과합니다. 나폴레온 힐은 꿈꾸는 것은 쉽지만 진정으로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 성취하는 사람과 단지 바라는 사람을 구분한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거의 아무도 말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큰 목표를 정하면 처음 마주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두려움, 의심, 타인의 비판, 그리고 때때로 실패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실패는 성공의 반대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입니다. 세상을 바꾼 사람들의 전기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 성공하기 전에 여러 번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디슨은 정우를 밝히기 전에 수천 번 실패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회사에서 해고당했습니다. 그들이 공통으로 가진 것은 계속 도전할 만큼 충분히 큰 목표였습니다. 당신은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언젠가는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실패는 디딤돌이 됩니다. 모든 실수는 가만히 있었으면 얻지 못했을 교훈을 줍니다. 힐은 모든 패배에는 동등하거나 더 큰 성공의 씨앗이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거두는 사람은 씨를 뿌린 사람뿐이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자신의 두려움보다 더 큰 목표를 정하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웃음거리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너무 큰 목표를 말하면 항상 누군가는 비웃거나 의심하거나 현실적으로 돌아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두려움을 당신에게 투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도할 용기가 없었던 사람들은 당신도 할 수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목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면 결국 평균적인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도미니카 대학 연구에서 야심찬 목표를 적고 자주 검토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목표 달성 확률이 42%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꿈꾸는 것뿐만 아니라 그 꿈을 볼 수 있고 읽을 수 있으며 매일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비결임을 증명합니다. 당신의 목표가 충분히 큰지 알고 싶나요? 두렵고 동시에 가슴이 뛰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렇지 않다면 아마 너무 작은 것입니다. 너무 작은 목표는 당신을 현재 있는 곳에 머무르게 할 뿐입니다. 목표의 역할은 쉬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 더 큰 사람이 되도록 강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진짜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눈이 반짝이는 목표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단계를 나누세요. 올해, 이번 달, 이번 주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하세요. 그리고 두려움에 상관없이 시작하세요. 두려움이 있어도 행동하는 사람이 성장하며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은 결코 나아가지 못합니다. 결국 평균적인 사람은 항상 안전을 선택합니다. 재산을 쌓는 사람은 용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입니다. 당신은 종종 인생을 바꾸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마치 보이지 않는 힘이 당신을 소파로 끌어당기고 미루는 습관으로 나중에 하겠다는 편안한 상태로 다시 끌어당기는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재산을 쌓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주 간과하는 비밀 중 하나인 자기 절제가 등장합니다. 나폴레옹 힐은 꿈꾸는 사람과 성취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재능이나 지능, 심지어 운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의욕이 없어도 행동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누구나 원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몸이 아플 때, 졸릴 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필요한 일을 하려는 사람은 드뭅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일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한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시험 공부를 하거나 사업에 투자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말입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동기부여가 최고조에 달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책을 사고 영상을 보는 일이 흥미롭죠. 하지만 사흘 또는 나흘째 되면 피로가 찾아오고 오늘은 안 되겠어, 내일 할게 라는 핑계를 대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내일이 일주일로 변합니다. 그렇게 중요했던 꿈은 점점 미루어지다가 결국 추억이 됩니다. 이 함정에 빠지는 사람은 거의 모두입니다. 성격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목표를 세운 후 한 달도 안 되어 포기합니다. 그 주요 원인은 능력 부족이 아니라 자기 절제력 부족입니다. 왜냐하면 절제는 동기부여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제는 동기부여가 사라진 날에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절제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절제는 근육과 같아서 연습할수록 강해집니다. 어려운 것은 시작할 때입니다. 몸과 마음이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요. 힐은 가장 큰 승리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충동을 통제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고급 선수 한 명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기분이 좋을 때만 훈련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훈련합니다. 바로 이 루틴이 결과를 만듭니다. 재정적으로 성공하려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적 독립을 이루는 투자자는 한번 번쩍이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달 꾸준히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적어 보여도 지루해 보여도 말이죠. 기적은 예외가 아니라 반복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왜 절제를 유지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절제는 즉각적인 보상을 포기하고 미래에 올 무언가를 위해 희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1시간 더 드라마를 보는 것은 즐겁지만 일찍 일어나 공부하거나 프로젝트에 매진하는 것은 힘듭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 1시간이 계속된다면 그 시간이 계속되는 것이 인생을 불평하는 삶과 꿈꾸던 삶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거의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절제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모순처럼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절제 부족은 죄책감과 늘 쫓기는 느낌,
자신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불만을 낳습니다. 반면 절제는 약속을 습관으로 바꾸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기분이나 의지력에 좌우되지 않고 자동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나폴레옹 힐은 큰 경제적, 개인적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매일 글을 쓰는 절제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집세를 낼 돈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세상에 다른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앉아 글을 썼다. 이러한 끈기는 그의 메모들을 전 세계에서 수백만 부가 팔린 책들로 만들어냈다. 만약 그가 준비되거나 동기부여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면 아마 한 줄도 쓰지 못했을 것이다. 지금 아마도 당신은 나는 게을러, 나는 오래 지속해 본 적이 없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말한다. 그것이 당신을 정의하지 않는다. 규율은 재능이 아니라 훈련이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기, 짧더라도 운동을 거르지 않기, 매달 적은 금액이라도 꼭 저축하기. 이런 작은 성취들이 당신의 성격을 만들어가며 하고 싶지 않아도 행동하는 것이 당신의 일부가 되게 한다. 그리고 왜 이것이 불을 쌓는데 그렇게 중요한지 아는가? 돈은 운의 결과가 아니라 반복된 행동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버는 것보다 덜 쓰기, 꾸준히 투자하기, 끊임없이 공부하기, 문제가 생기면 경로를 조정하기. 이 모든 것은 규율을 필요로 한다. 규율 없이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모두 잃을 수 있고 이것은 이론이 아니다. 갑자기 부자가 되었다가 감정적 안정과 규율이 없어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얼마나 많은가. 힐은 진정한 실패는 시도하는 것을 멈출 때 온다고 말했다. 행동하는 한 승리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리고 규율은 감정이 당신을 멈추려 할 때 계속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길을 만드는 것과 같다. 작은 벽돌 하나하나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모두 합쳐서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길이 된다. 지금 멈추고 생각해 보라. 만약 당신이 6달 동안 규율을 지켰다면 당신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그리고 지금 시작한다면 1년, 5년 후 당신의 삶은 어떻게 될까? 진정한 힘은 여기 있다. 흥분될 때 하는 일이 아니라 아무도 볼 수 없을 때, 두려움과 피로가 찾아올 때도 계속하는 일에 있다. 결국 마법 같은 공식은 없다. 매일 필요한 일을 하겠다고 선택하는 것뿐이다. 당신은 가장 재능 있거나 가장 똑똑하지 않을 수 있지만 가장 규율 있는 사람이 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멀리 갈 것이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중간에 머무르는 것과 불을 쌓는 것의 차이가 운도 재능도 아닌 매일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하는 조용한 선택인 규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큰 아이디어나 대담한 계획을 말했을 때 주변에서 왜 그래야 해, 고 복잡하게 하지 마, 잘 안 될 거야 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들었는가. 거의 자동적이다. 그리고 왜 그것이 그렇게 아픈지 아는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힐은 중간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먼저 어떤 사람들은 그곳에 머무르길 원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주의하지 않으면 그들의 두려움, 변명, 한계까지도 물려받게 될 것이다. 지금 당신 주위를 보라. 당신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불평을 더 많이 하는가? 아니면 계획을 더 많이 하는가?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아니면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하는가? 한 달 말만 생각하는가? 아니면 앞으로 5년 동안 무엇을 만들지 생각하는가? 이것은 생각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변 환경이 행동 양식을 정상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 주변 모든 사람이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쓴다면 빚을 지는 것이 정상처럼 보인다. 만약 모두가 일이 단지 청구서를 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야망은 거만하게 보이기 쉽다. 자신도 모르게 너무 다르게 보이지 않으려고 자신을 방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 모두를 멀리하거나 사회와 단절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사람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접촉을 훨씬 넘어섭니다. 직접 만나지 않아도 책을 읽거나 간견을 듣거나 크게 생각하는 것이 규칙인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멘토를 가까이 둘 수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 자신을 노출시키면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큰 목표가 가능하게 느껴지고 규칙적인 생활이 자연스러워지며 성과도 손에 닿을 듯 가까워집니다.
많은 사람이 말하지 않는 강력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의 에너지입니다. 불평만 하는 사람 옆에 있다가 떠난 적 있나요? 무겁고 의욕이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을 겁니다. 반면에 눈에 빛이 반짝이고 할 수 있다고 믿으며 문제 대신 해결책을 찾는 사람과 대화하면 훨씬 가벼운 마음으로 행동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현상입니다. 우리의 뇌는 행동과 감정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이를 아는 사람은 시간을 누구와 보내는지 훨씬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하지만 가족인데 바꿀 수 없어 라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당신을 끌어내리는 사람을 오래 듣는다면 영상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당신을 북돋아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세요. 독에 해독제를 투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멘토를 찾는 것도 좋습니다. 유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당신이 이루고 싶은 수준의 규칙성이나 성과,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일 수 있습니다.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결정 과정을 관찰하고 성공과 실패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맹목적으로 시도하는 시간을 수년 단축할 수 있습니다. hil은 부를 얻는 속도를 가장 빠르게 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지식이 아니라 이미 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당신의 성공을 축하해 주나요? 아니면 당신의 계획을 폄하하나요? 평범한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은 주변 누군가가 성장하는 것을 불편해합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발전을 함께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성공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이길 수 있습니다. 결국 탁월함으로 자신을 둘러싸는 것은 사치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비범한 결과를 원한다면 평범함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하루에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하는 일입니다. 주변에 누가 있는지, 누구를 팔로우하는지, 무엇을 읽는지, 커피타임에 누구와 대화하는지를 신경 써야 합니다. 작은 선택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어느 순간 큰 목표를 이야기하는 것이 과장이 아니며 습관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희생이 아니고 자신을 믿는 것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힐이 말한 것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혼자 부를 이루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저 마음속에서 만들고 올바른 환경에서 그것을 유지하고 키워갑니다. 그리고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지금 있는 곳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매일 당신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일깨워줄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평범함에 머물면서 특별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의식적으로 당신을 영감 주고 도전하며 매일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사람들을 선택할 때 꽃 피웁니다. 여기까지 와 주었으니 멈추지 마세요. 다음에 화면에 나오는 영상이 당신의 성장에 또 한 단계 올라서게 도와줄 것이며 오늘보다 적어도 100분의 1 더 나아지도록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도 이 여정을 함께 이어가길 기대합니다.